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크리스마스 그 주말에 영상들 시청하고 계실 텐데, 요번에는 산타가 굉장히 이제 이 크리스마스 전에 증시에 폭격을 가져다 주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산타랠리다라고 하는 게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다음 거래일부터 1월 초까지 랠리가 나와주는 거를 이제 산타 랠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지금 이 증시 반등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셔라. 지금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 이후로 굉장히 또 강력한 시장들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우리 급등 타이밍 영상들 시청을 하시면서 어떤 종목들 잡으셔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 담아 가셔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목숨 걸고 투자하고 있는 전장 부품 관련주 지금 총정리를 해놨습니다. 직접 지금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만든 자료고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부터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타이밍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읽어보셔야 되는 포인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폭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 폭락이 끝나는 시점이 테슬라가 급반등이 강력하게 나와주는 시점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있어요. 당장 이제 22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2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3일에 테슬라가 지금 이제 또 폭락이 나와주게 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급등 타이밍 구독자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 2달 전부터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은 소나기 피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폭락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 2차 전지에서도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전기차 섹터에서 뭐 테슬라나 애플카 관련주가 움직였다가 이번에 이제 양극재, 뭐 리튬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다가 다음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나와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핵심적인 내용들 잘 시청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금 900% 성장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하락장에 묻어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중국이 지속되는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부동산 위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산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지금 전방위적인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IRA 법안에는 중국 광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애초에 보조금이 지급 불가한 것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지금 이 2차 전지가 탈중국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주요 대기업들이 리사이클링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을 위해서 국내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시장 성장을 앞당겨야 됩니다. 국내 지금 폐배터리 업계 세계 1위 회수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주도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폭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에. 현재 지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980년대 같은 경우는 도쿄에 어마무시한 경제 흥행이 나와주게 되면서 호황이 나와주게 되면서 도쿄를 팔면 일본의 수도를 팔면은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마무시한 거품이 꼈었습니다. 지금 1989년도에 이제 일본 거품 경제가 소멸이 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중국에게 GDP 같은 경우도 뺏기게 되면서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일본 경제 불황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본 경제 불황을 2 차전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나오고 있느냐. 미국이 일본을 성장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1980 년도 때부터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본을 배제하는 정책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마치 중국에게 무역 전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에 대해서 유례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일 무역 정책이 그때 당시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함께 G2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체급이 성장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4차 산업 전 분야에 있어서 첨단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을 차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 최근에 일본의 버블 붕괴 당시 때 중국도 일본 버블 당시 때를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느냐? 미국이 지금 대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부동산이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이 폭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동산의 폭락을 막아보고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출 금리를 내리는 세계 금리 현상에 있어서 반대로 가는 지금 이제 오히려 부양 정책을 지금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긴축을 하고 있는데 중국만 오히려 지금 이 부동산 살려보고자 부양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부양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거품을 더 키우고 있는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국 자본들 같은 경우는 중국 부동산만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부동산, 우리나라도 중국 그 부자들이 땅 투기하러 많이 오죠. 막 중국인들이 막 최고점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몇십억씩 그냥 사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특히나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중국 땅 주인들이 굉장히 많죠. 뭐 차치하고 지금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중국 자본은 중국의 부동산이나 중국의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과 전 세계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현재 이 부동산 급락이 나와주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겠죠. 부동산 금리가 나와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식담보대출의 주담대죠 얼마. 주식담보대출의 부실률이 부실 채권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담보를 잡고 있는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마진콜이 이제 나와주게 되겠죠. 이 마진콜을 막고자 이거를 이제 강제로 매도를 해야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중국의 금융기관이 이 중국의 부동산 대출 회수를 위해서 전체 자산을 매각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매각이 중국 부동산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부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매도를 하고 있고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글로벌 증시 매도세로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특히나 가장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 등의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중국 자본들의 매도세가 폭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IRA 법안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고는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이 점점 터져 나오고 있어요. 당장 이제 올해 7월 이후부터 IRA 수혜주로서 LG에너지솔루션이나 포스코케미칼 뭐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급등 타이밍에서 굉장히 강력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들이 몇백 프로씩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IRA를 우리나라가 수혜만 받겠구나. 지금 이제 그런 우려들이 없이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IRA 법안을 자세하게 면밀히 살펴보면은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IRA 법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미국 안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나와야 된다. 그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500만 원씩 500만 원씩 보조금을 주는 거고 하나만 만족하면은 500만 원만 주는 거. 둘 다 만족하면 1000만 원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살 때 1000만 원 주면은
너무너무 좋죠. 근데 지금 현재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까지는 이 핵심 광물 조건 필요 없이 그냥 미국 전기차 기업들에게 1,000만 원씩 다 몰아줬습니다. 근데 이 내년부터는 얘도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IRA 법안에 의해 가지고 이 핵심 광물 FTA 포함한 역내 생산 기준이 내년 40%에서 순차적으로 상승을 해서 2027년 1월 1 일부터는 80%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FTA를 맺은 나라 뭐 한국, 뭐 캐나다, 뭐 호주, 뭐 칠레 이런 나라들에서 생산을 한 미국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나라들에서 생산을 한 핵심 광물이 80%를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핵심 광물 조건을 자세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냐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생산이 되던가 미국과 FTA가 체결이 된 국가에서 추출 또는 처리된 경우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는 나눠지겠죠.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 세 개 나라가 이제 북미 그 경제 협정으로 묶여져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북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뭐다? 북미에서 재활용이 된 경우 수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우려 외국 기업에 의해서 조달이 된 광물이나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액 공제 지급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도 배터리가 중국 것을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면 차단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중국 첨단 사업 공급망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전략인데 사실 지금 까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광물이 쪼금이라도 들어가는 거는 쪼금이라도 안 들어가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지금 국내 2차 전지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중국 의존도가 세계 1 위입니다. 세계 1 위. 탈중국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사실 뭐 2018년도 이후부터 미중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업계가 왜 중국 쪽에다가 집중적으로 이 의존도가 높아져 갔는지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주식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내년 40%라는 이 조건이 만족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게 리사이클링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기가 그러니까 적용을 받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대기업이 리사이클링 연합전선 구축에 속도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전체 배터리에서 40%만 미국이나 FTA를 맺은 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들어가야 돈을 주는 거고 여기서 중국이 쪼금이라도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면 보조금 하나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중국의 2차 전지 원자재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거겠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금 원자재를 채워주기 위해서 리사이클링이 지금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2차 전지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 말씀드렸었던 IRA 법안 그러면서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 뭐 RMA 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원자재법 이게 지금 이제 올해 말부터 해 가지고 시행 예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행 예정이 아니라 제정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2차 전지 정책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바로 중요한 것이 뭐냐? 탈중국 그리고 현지 제조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원재료 조달이 가능하겠죠. 지금 2차 전지 업체는 폐배터리 원자재 사용을 하게 되면서 비용 절감이 최대 5%까지도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굉장히 합종 연횡으로 이 리사이클링 쪽으로 대규모 투자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북미 최대 리사이클링 업체인 라이사이클에다가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황산 니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 아연의 계약사 캠코와 LG화학이 지금 현재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죠. 총 2천억 투자를 들어가는 리사이클링 통한
전구체 이게 인제 2 차 전지 양극재의 원재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LG화학이 성일하이텍과도 거래를 시작했어요. 원래 성일하이텍이 아무래도 삼성그룹에게 장기간 투자를 받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상 삼성그룹과 먼저 인제 이 거래를 트고 있다가 LG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같이 거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작년에 성일하이텍과 LG화학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합작법인을 폴란드 현지에다가 지금 설립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 합작부진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폴란드 현지 부지 부동산 지금 물색하고 있고요. 투자 금액 조율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LG그룹 같은 경우는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클린테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5년 동안 2조 투자한다라는 얘기들까지도 나와줬습니다. 지금 세비캠이 바로 LG화학과 굉장히 지금 이 어 지분 투자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인제 이 리사이클링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있겠죠. 지금 현재 세비캠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캠코의 합작사에다가 지금 현재 뭐다 전구체 복합액을 10년 동안 장기 납품을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지금 현재 세비캠 말고 다른 이제 뭐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고체 형태를 추출을 하는 데 반해 가지고 세비캠 같은 경우는 액상 형태로서 이 폐배터리를 제조를 하고 추출을 한다. 지금 현재 폐배터리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고체로 다시 만들고 이 고체에서 다시 녹여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과정을 없앴기 때문에 공정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졌고요. 그러면서 대규모 설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유가금속 회수율을 세비캠 쪽에서 이제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리사이클링 사업의 경쟁력을 결국에 폐배터리 그러니까 리사이클링의 원자재 확보 역량과 유가 금속의 회수율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폐배터리 전문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좋지만 회수율은 높지만 아직 중소업체입니다. 아주 인제 주식 시장에서는 뛰어난 뭐 기대감을 가지고 나면서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많이 선반영이 돼 있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아직 지금 업계 전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아직 중소업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배터리를 원자재를 확보를 하는 게 폐배터리 확보 역량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소업체들이기 때문에 대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지금은 현재 뭐다 2 차 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생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스크럽 얘가 지금 현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력 먹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다 지금 현재 이미 뭐 무선 청소기라고 하던가 아니면 무선 배 지금 이제 휴대폰 배터리 이러니까 무선 전동공구나 모바일 뭐 노트북 배터리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지금 폐배터리 위주로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데 전기차 배터리가 가장 이제 용량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리사이클링을 해야 매출 같은 경우도 폭발을 하고 수익 같은 경우도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잘 안 나오고 있겠죠. 현재 일단은 전기차 폐배터리가 대규모 발생 시기부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리사이클링 업체 같은 경우는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25 년까지 연평균 47% 폭풍 성장이 지대가 되게 되면서 2020년 대비해 가지고 900% 지금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도 4만 개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산화 리튬 회수 기술 독자 개발을 해서 특허까지도 지금 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수산화 리튬 회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회수율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공장 건설을 일단은 폐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2 차 전지 정책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 공장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성일하이텍의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비싼 금속들을 회수를 하는 거는 회수율이 90%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일하이텍이 근데 부족한 게 리튬 회수율이 지금 부족해요. 리튬 회수율이. 리튬 회수율이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과 SK이노베이션이 합작법인을 투자를 해 가지고 리사이클링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합작 공장 2025년 공장 가동 계획이고요. 재무 부담을 굉장히 덜고 있다. 뭔 말이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나 뭐 제영텍 이런 뭐 리사이클링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업 현재 지금 이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백억, 수천억씩 들어가는 대규모 공장을 짓는 게 아직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자금을 가지고 합작 투자를 진행을 해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업체들이 양적 성장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재무 부담은 덜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재무 부담도 덜면서 2차 전지 원자재가 되는 폐배터리 확보에도 매우 수월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폐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현재 2차 전지 업체들과 바로 이제 대규모 합작 법인들이 설립이 되는 수순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5조입니다. 지금 예상 캐파에서 SK온보다 밀리고 있는 삼성 SDI가 수익성을 기반으로서 시가총액이 지금 40조 이상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인적 분할 여파를 받게 되면서 석유화학 사업 위주로 지금 주가가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SK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포드와 총 13조 원을 투자를 해서 미국에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인 F150 라이트닝 그리고 세계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13조에서 3조가 자동차 공장으로 들어가고 10조 이상이 배터리 공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3조라는 금액이 단일 투자 금액으로서 미국 완성차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승부처로서 SK그룹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이 3원계 배터리, 이 3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건 내재화는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결국에 지금 그룹 차원에서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현대글로비스라는 물류망이 탄탄한 물류망이 공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물류망이 현대글로비스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 글로벌 물류망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을 유통망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은 3원계 배터리를 내재화는 하지 않겠지만 폐배터리 내재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내재화 시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꿈의 배터리로서 아주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완성차 물류 위주에서 거의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이런 회사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폐배터리 회수 그리고 유통까지 그러니까 이 폐배터리를 전국의 현대차 전기차에게 싹 모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회수를 하는 것도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수를 하는 것도 현대글로비스가 담당을 하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유통을 하는 것도 현대글로비스가 담당을 하고 폐차장 같은 경우도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겠죠. 폐차를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싹쓸이하는 전략들. 그러니까 이 회수와 유통에 있어서 아주 초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중고차라고 하던가 이런 지금 그룹의 핵심 미래 먹거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와 함께 폐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실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국내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 산업이 그냥 부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빠르게 성장을 시켜야 되고요. 지금 내년에 유럽과 미국 현지 리사이클링 공장 건설 결정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나와주지 않았어요. 지금 국내 공장 건설만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의 대규모 리사이클링 공장 합작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 같은 경우도 예상이 되고 있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폐배터리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이제서야
막 산업이 꽃을 피우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결국에 대기업과 합작법인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 폐배터리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서 폐배터리 장비 그리고 IRA 수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렸었던 것 같고 얘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한 3달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인제 또 수익들을 창출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IRA의 핵심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상반기 아르헨티나 리튬 공장 1단계 투자가 드디어 준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2단계 투자 같은 경우도 조만간 이제 올해 지금 연말에 착공이 들어갔죠. 지금 2025년에 연간 5만 톤 그리고 2030년에 연간 30만 톤 확보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리사이클링 포함을 해서 리튬 생산을 통해서 전기차 240만 대분을 30년 이상 동안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RA 핵심 광물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핵심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게 된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렸었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 같은 경우는 IRA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가 아직 안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IRA의 핵심 광물 조건 40%에다가 나머지 60%도 중국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포스코홀딩스 쪽의 리튬, 니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미국 쪽에서 완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겠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IRA 핵심 광물 요건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계가 굉장히 지금 충격을 내년에 이제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을 시키는 핵심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웰크론 한텍입니다. 포스코그룹에다가 리튬 추출 설비 그리고 리사이클링 사업부에다가 리튬 추출 설비 납품 이력이 있습니다. 친환경 폐수 처리, 에너지 절감 설비, 2차 전지 양극재 추출 설비 같은 이 녹색 산업 분야의 중심으로서 사업 구조를 확보를 했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력적으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이 부분이 악화가 되었었던 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가게 되면서 3분기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제영택 지금 지분 부각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LG화학하고 현재 지금 지분 투자 이슈가 뜨게 되면서 합작 투자까지도 나와주게 되겠죠. 현재 지금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제조업체다. 제조 장비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립 공정에 있어서 핵심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지금 관계사 유일에너테크가 2대 주주죠. 제영택이 LG화학과 리사이클링 합작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신사업에 있어서 시너지 확대를 위해서 이 제영택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재원 같은 경우도 조달을 했고요. 리사이클링은 넘어서 2차 전지 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그런 기업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PNT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생산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배터리 3사 캐파 증설에 있어서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증설 투자만 330억 투자가 들어갔어요. 작년 대비 15배 이상의 증설 투자가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배터리 재활용,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뭐냐? 그러니까 현대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테슬라 배터리, 포드 배터리, BMW 배터리 전부 다 규격이나 폼팩터가 전부 다 다르겠죠. 현대차라고 하더라도 스탠다드 모델, 롱레인지 모델,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아이오닉 6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들이 규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폐배터리 사업에서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작업을 넘어서 결국에 확장성을 확보를 하는 기업이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폼팩터나 회사나 회사 내에서도 규격과 상관없이 인공지능으로서 해체를 하는 로봇이 아주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NT가 이 재활용 로봇 지금 현재 개발 중이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리튬 사업을 넘어서 리사이클링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먼 미래가 아니라 내년부터 중요한 이슈들 터져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폐배터리 기업들 굉장히 상승세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전장산업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기차 부품 관련된 지금 투자 포인트들 현재 급등 타이밍에서 직접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투자 포인트부터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내년에 굉장히 상승세 기대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여기 검색창에다 한글로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되면은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 어플에서 어떤 버튼을 누른다라고 하더라도 100% 무료입니다. 안심하고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어플 설치하고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돼요. 이거 가입할 때 핸드폰 번호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번호 이거 뭐 개인정보 노출이다, 이거 전화 광고 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번호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플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이 있어요. 여기 누르시고요. 위쪽에 구독자 3만 명 돌파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여기 전기차, 수소차, 전장부품 총정리 여기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총정리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주 종목들, 상한가 예상 종목들,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서 매매에도 적용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 받으실 수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따봉 버튼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따봉 버튼 강승두 대표 고생했다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알찬 정보들 종목들 드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열심히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